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영호남의 수건 사업인 달빛 내륙철도가 확정됐습니다. 논란이 많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은 강남이 아닌 여의도와 용산 등으로 직결될 전망입니다. 동서부권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인데요. 교통난을 해소하기에 정말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지 의문이 듭니다. GTX 노선 결정이 중장기적으로 집값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GTX 노선 논란 그리고 집값 전망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그리고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저희가 GTX 노선 논란해가지고 한번 토론했을 때 우리 유 교수님도 오셨는데 교수님 이제 어제 확정 발표가 됐잖아요. 네 번째 국가철도망 계획. 뭐 가장 관심 많은 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우선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공청회 당시에 사실 발표 후에 여러 가지 그 후폭풍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때도 잠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이제 국가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청회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 수렴을 합니다. 이제 하지만 그 공청회 나온 의견을 가지고 이게 그 좀 마이너한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수정 보완할 수가 있죠, 시간적으로. 그렇지만 그 소위 말해 GTD처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중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거를 재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냥 이제 원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포에서 부천까지 가는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신설하는 거죠. 네, 그걸로 이제 그 발표가 됐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원래 계획이 있었던 이제 송도에서 출발하는 GTX-B를 그러니까 이제 공용하겠다. 네, 그래서 그 환승하지 않고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서 부천 종합운동을 거쳐서 그다음에 뭐 여의도 뭐 용산까지 가는 이런 뭐 직결 운행을 하겠다. 이 정도가 이제 조금 뭐 공청회 때 나온 여론을 반영한 거라고 뭐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GTX-D와 GTX-B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통해서 공용으로 쓴다 이런 얘기인데 그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뭐 GTX-D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정부 안에는 없는 거고요. 아, 정부는 GTX-D라고 거기를 표현 안 하나요? 네, 표현 안 하고 그리고 사실 GTX-D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노선 길이가 20km 정도 되니까요. 사실은 뭐 그 GTX 하나의 독립적인 노선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걸로 보면은 이제 GTX-B의 어떤 지선 정도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 GTX-D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GTX라고 할 만큼 길지도 않다. 맞습니다. 네. 네, 다른 GTX가 대부분 이제 80km 내외의 길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km 정도 가지고 어떤 그 간선인 그 고속 급행 노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여튼 GTX-B와 연결이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어떻게 교통 단축은 많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단축이 될까요? 네, 뭐 지금 그 김포에서 지금 이제 뭐 그 가까워지는 거는 이제 여의도와 용산 정도인데 지금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게 기저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뭐 지금 김포에서 여의도 뭐 용산 가는 게 너무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뭐 20~30%뭐 이상의 단축은 뭐 그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제 김포뿐만 아니고 사실 그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그 ABC 노선을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 동서축이 비어 있거든요. 동서축이 없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선을 요구를 했던 거 사실 이게 이제 김포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서울로 따지면은 뭐 잠실, 강동, 그다음에 경기 동부의 하남 까지 다 이제 엮여 있는 이제 문제인데 이번에 어제 발표에서도 이걸 조금 김포만 어떤 지역적인 문제로 조금 축소시키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유 교수님은 이제 동서철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가피하게 이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신설하고 뭐 그 이후는 GTX-B와 연결하라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는 이유 뭐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뭐 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그 이런 철도망을 건설을 할 때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합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깊게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나온 하나의 약간 민원성 그런 어떤 소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좀 검토하는 시간도 좀 짧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아마 고심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뭐 중간에 또 뭐 그 정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뭐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냥 발표를 해서 완벽한 어떤 동서 라인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왕에 만약에 할 거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철이라든가 철도 라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관망이라고 얘기하는 KTX 정도가 아니라면 도심 내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동서축이 있어야 훨씬 더 인구 분산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뭐 알다시피 A 노선도 그렇고 C 노선도 그렇고 B 노선도 뭐 완벽한 동서 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런 하나 정도쯤의 어떤 동서 라인 축이 있었더라면 나름의 여러 가지 그 인구의 분산 효과라든가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또 집가 상승의 어떤 요소 같은 것들을 좀 분산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뭐 어쩌면 차제에는 현재 발표는 이렇게 했지만 아마도 그동안 이제 뭐 하남시라든가 또 뭐 부천시라든가 또 김포 시에 있는 각각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어떤 토의를 했을 정도의 어떤 관심이 많았던 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뭔가 건설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는 불길이 꺼지진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요게 이제 확정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다. 뭐 그런 얘기네요. 뭐 지자체장도 그렇고 아마 지자체장을 선출할 수 있는 주민들의 기대 효과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유 교수님, 어제 발표된 내용 보니까 GTX B와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연결하는 연계 운행을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협의한다는 거 뭡니까? 아직 그거조차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그 GTX A, B, C 일기 GTX에서 A는 이제 공사 중이고 이제 C는 뭐 2주 전에 사업자 선정이 됐고 예. B가 가장 늦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원래 알려진 바로는 이제 내년 뭐 1월 정도였는데 최근엔 또 좀 당겨서 뭐 12월 정도에 이제 그 사업자 제안을 받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동안 그 민간에서 GTX B를 준비할 때는 이 뭐 김포 부천 노선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부의 발표에 따르자면 GTX B 사업자 이제 선정을 할 때 제안을 받을 때 예. 기존 GTX B 라인에 뭐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김포 부천 라인을 같이 결합해서 예. 종합적인 어떤 사업 제안을 받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사업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달라지겠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용되는 거에. 최 교수님, 이렇게 GTX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이 관심, 반발 이렇게 많은 것은 결국은 노선에 따라서 동네의 부동산 값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 보통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프리라이드 효과라고 해서 무임승차 효과라고 무임승차 효과. 예. 그래서 내가 지불하지 않았으나 나는 그러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기반 시설을 이용한다라는 효과.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철도망 같은 것이고요. 뭐 주변에 좀 정말 쾌적한 어떤 인공 공원이 만들어진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런 무임승차 효과, 프리라이드 효과가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제 뭐 지역적 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번에 반발이 많은 지역이 이제 김포 쪽이라든가 검단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인데 현재 어떤 교통 여건을 본다면 사실 김포에서 여의도라든가 영등포 특히 이제 강남권까지 출퇴근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있는 교통의 어떤 그런 분산 효과가 굉장히 좀 너무 복잡하거든요. 김포 골드라인도 너무 만원이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광역버스라든가 뭐 급행버스 같은 거를 탄다 하더라도 소화가 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태이다 보니 네. 여기에 따른 어떤 교통 개선 효과를 상당히 많이 기대했을 텐데 이렇게 나옴에 따라서 살짝 어느 정도의 실망감이 좀 그 지역 내에 계속 지금 현재는 번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동안에 보니까 이제 GTX 노선에 따라서 동네 집값이 많이 움직였는데 올 들어서 보니까 의왕시, 안산시 이런 데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렸는데 이게 GTX가 끌어올렸다 그동안에. 이 정도 어디가 웃고 어디가 울었을까요? 지금 원래는 그 과천을 정부종합청사역을 지나는 노선이 있었고요. 그 동안에는 빠져 있었던 인덕원
지역이 다시 이제 GTX 그 C 노선에 C 포함이 노선에, 네. 되는데 그 동안에 의왕하고 안산 지역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함화평들이 좀 있었거든요. 보도가 막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의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그 위쪽에 있는 뭐 과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인덕원이라든가 예. 이런 지역들보다는 조금 거리가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라는 게 당장의 어떤 그 팩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문에 이어서 집값이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확정이 아니라 네. 뭐 그 약간 예비 뭐 이런 식의 아니면은 그 미확정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예, 그런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그것을 믿고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네. 실망하는 실망 매물 같은 것들이 현재도 조금씩 출회가 되고 있어서 예. 아마 이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GTX C 노선 이제 사업자 정해지면서 또 뭐 왕십리역이 이렇게 신설될 것 같으니까 그 동네는 좋은데 인근 청량리는 뭐 안 좋을 것이다. 뭐 시장에 그런 변화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왕십리가 아무래도 청량리 지역보다는 좀 더 그 도심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훨씬 더 안 그래도 좀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개 노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왕십리가 GTX가 들어왔으면 5개 노선이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모든 뭐 상권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직장의 고용 효과 같은 것들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은 훨씬 더 약간 뭐 실망감 아니면은 또뭐 왕십리 쏠림 현상들 때문에 다른 지역의 집가에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고 아마 예.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집값이 튀니까 뭐 이런 교통 호재 하나만 해도 집값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이렇게 이 교통망 이런 건설 계획 굉장히 주거의 중요한 기간 산업인데 이런 것들이 이 주민들의 요청, 주민들의 반발 이런 거 이렇게 자주 바뀌거나 그런 적이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그 주민들이 이해도가 높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철도망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교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위 계획인데 사실 일반 시민들은 철도망 계획이 뭔지도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4차인데 지난 3차까지 뭔지 있었나 정도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4차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동안 예. 뭐 3차까지 뭐였지? 근데 이번에 이제 4차 그 공청회가 유튜브 중계가 됐는데 이게 10만 명이 넘었대요. 그 이제 조회 횟수가. 조회수가. 예. 그만큼 이제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또 시민 여러분들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뭐 그 중앙 정부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에서만 이렇게 논의돼서 이제 말았는데 이번에 약간 좀 혼란스러워 보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런 논의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네네. 그리고 송영길 지금 대표도 이 문제를 얘기했고 정치인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도 물론 굉장히 또 네네.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주민들과 어떤 연합이 돼서 이 제도가 정책이 너무 쉽게 뒤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어떤 특정 민원과 그다음에 거기에 결합된 정치인의 주장이 정말로 지역 이기주의인지 아니면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GTX로 따진다 그러면 수도권 전체에 우리 어떤 공간 구조의 재편이라든지 앞으로 우리의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라고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GTX D 논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 이주로 폄하하기는 참 어려운 게 예. 이게 뭐 단지 그 김포 지역 주민들만 김포와 이제 검단. 예, 네. 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좀 더 수도권 전체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이제 어제 확정된 거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 뭐 달빛 내리철도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추가가 됐고 또 이제 그동안 그 요청이 많았던 지하철 5호선 연장 같은 경우도 이번 또 검토하겠다고 나왔어요. 검토하겠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원래 이게 철도망 계획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또 수정 계획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김포뿐만 아니고 그 서울 동부 그다음에 경기도 뭐 동부 지역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뭐 이거 사실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검토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좀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단칼에 자른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 좀 의아하기도 하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문가로서 볼 때는 어제 발표한 것을 확정하기보다는 좀 더 여론을 수렴할 지금 필요가 있다 이런데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GTX D를 여의도 부천에서 B와 연계 운행만 하는 것으로 되면서 일부 단기적인 교통 보완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김포와 검단 주민들 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지역에 살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에 산다면은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좋은 학점 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 기본적으로는 저는 아마도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남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서울 동부라든가 예. 그러니까 수도권 서부 지역인 김포라든가 검단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예. 그 동서라인을 완벽하게 구축하기를 왜 바랬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지역적인 어떤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또 집값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러한 또 다른 어떤 뭐 현상 이런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예. 근데 그 이유라는 것이 이게 그 부동산, 그러니까 등기정보 광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가가 내어놓는 이런 데이터라든가 국세청 자료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법인 수가 한 70에서 75만 정도 있다고 해요. 예. 전체 법인 수가. 이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제외하고 법인 수예요. 예. 주식회사를 포함해서. 근데 이 법인 중에서 수도권 지역이 전체 법인의 60%예요. 60%. 네. 뭐 그 정도면은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다 싶잖아요. 근데 이 60% 중에서 강남권이요. 그러니까 60%라고 하면 한 40만 정도 돼요. 네. 법인 수가. 수도권에 있는 게 전국에 이제 70만에서. 예. 그럼 이제 40만 정도의 법인 숫자 중에서 강남에 있는 법인 숫자가요. 4만 5천 5만 정도 됩니다. 법인 수만. 강남구에만. 네, 강남구에만 예. 10%네요. 그리고 범 강남권이라고 얘기하는 송파가 한 2만 5천. 그다음에 소초가 한 2만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 합치면 10만 가까이 돼요. 전체 40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자리가 정부가 나서서 이런 국가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을도록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분산을 미리 했었더라면 이런 불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순하게 뭐 어떤 뭐 예산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또 뭐 가성비에 대한 문제 뭐 그다음에 또 뭐 효율성에 대한 뭐 비용 대비 무슨 뭐 이런 것들 많이 지수 같은 거 많이 따지시던데 예. 그런 걸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완전 이상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한 설득력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지역 이기주의적인 게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의 말씀 듣고 보니까 전체적인 철도라든지 일자리를 봤을 때는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김포와 검단 주민들의 몇 % 정도가 출퇴근용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혹시 집을 산 사람들이 좀 집값이 좀 올라가기 위해서 이걸 너무 바라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실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범강남권에 출퇴근하시는 그러니까 법인 수가 많듯이 당연히 그러면 법인 수가 많다라면 거기에 출퇴근하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역 사거리에 가면 왜 거기에서 남양주 가는 버스가 있고 동탄 가는 버스가 있고 오산 가는 버스가 있고 김포 가는 버스가 왜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고 수요가 있으니까 광역버스라든가 뭐 M버스라든가 이런 버스들이 많이 있듯이 거기에 충분한 어떤 일자리가 존재하고 수요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분산할 만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짧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집값이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효과 아니면 실망감이 나오는 어떤 매물출회라든가 이런 것들 현상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것만으로는 이해한다라는 거는 뭐 주민들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피지 않은 그런 정부 당국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유정훈 교수는 어떻습니까? 이번 그 단기적인 서부권 주민들을 위한 단기적인 교통 보완 대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하철 5호선 연결이라든지 인천 2호선이라든지 이 정도로 좀 그쪽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없을까요? 네, 이번에 사실은 그 대책 중에 좋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광역버스를 조금 빠르게 운행하겠다. 그래서 예. 이제 김포에서 예. 사실 광역버스를 더 이렇게 증차를 하고 싶어도
도로가 너무 막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버스 전용차로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올림픽대로에 버스 전용차를 놔서 BTX 그러니까 예. 버스를 좀 더 훨씬 빠르게 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 좀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철도 같은 경우는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동안에 뭐 이런 버스 종합도로 세우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호선 연장을 좀 검토하겠다. 예. 뭐 사실 5호선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정확하게 이제 여의도 용산을 가는 노선입니다. 예, 서울로.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아쉬운 게 원래 이제 김포 골드라인 그 경전철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사실 5호선 연장을 중저수로 갔어야 하는 게 사실 전문가들 의견이었거든요. 전 지역 5호선 연장을 네, 했어야 네, 되는데 네. 왜냐면- 그냥 비용 때문에 그랬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또 한강 신도시 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적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중전 할 수 있는데 당장 중전철은 좀 멀어 보이고 그러니까 얼른 하자라는 차원에서 경전철로 가다 보니까 네. 지금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예. 또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뒤늦게나마 또 5호선 연장도 검토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그 여의도 용산 또 서울 그 사내부 나눠 접근하는 걸 높이기 때문에 네. 뭐 좋고요. 근데 네. 어쨌든 버스 그러니까 단기에 얼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한 분에서는 높이 살만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GTX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세기의 어떤 그 광해철도 체계를 벗어나서 21세기에 정말로 이렇게 그 고속에 급행에 그리고 그 연결 시 초연결 시대에 맞는 수단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와는 별개로 그 고속 급행 서비스는 당연히 김포를 시작으로 해서 동서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GTX가 이렇게 그 좀 무산된 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로서도 좀 아쉽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역 주민 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 그런 분들의 반대는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미 뭐 주말에 더 시위를 더 크게 하겠다 막 이런 예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책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 추후에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실 이제 뭐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라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어떤 그 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 그 동안의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의사를 이제 표출하는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연히 그 대선과 지선의 중요한 의제로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선과 지선에 참여하는 예. 그 주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거를 또 우리 국민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냉정하게 또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선에서 보자 뭐 이런 피켓을 들고 나올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요번에 그 강남을 연결하지 않은 게 그 지역 비용이 당연히 제일 문제가 되겠죠. 뭐 네. 강남을 연결한다면 4조에서 7조 원 이상 돈이 더 든다는 거니까 그 돈을 뭐 다른 데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혹시 강남 집값을 부추길 가능성도 좀 있었습니까? 그게 나오면 그런 건 관계 없습니까? 오히려 뭐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동서라인을 연결을 하면 오히려 강남 집값이 안 그래도 최근에도 보면은 부동산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거래량이 없는 와중에서도. 예. 그러면 이것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강남권에 있는 집값을 오히려 더 자극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이 고심 중에는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오히려 직장을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 가격이 높은 어떤 그런 직주 근접한 지역이 가격이 높은 어떤 집값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약간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이격이 된다 하더라도 편리하게 직장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어떤 시설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인구 분산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조금 그러한 그 의견은 있겠지만 그런 의견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쉽다라고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전체적인 지역 개발 측면에서 본다는데 유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달빛 내륙철도 이번에 거의 이제 반영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좀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사실 그
광주와 대구 이름을 따서 이제 달빛 내륙철도인데 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그 경제적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이룰 수 없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참 어떤 지금 국민 통합, 뭐 정치적 그 차원에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이게 199km, 200km 정도인데 한 4조 5천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4조 5천억.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단선철도예요. 아. 단선철도 뭐냐면 사실 보통 도로는 왕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방향 그러니까 철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서로 이렇게 이제 엇갈려 가야 되니까 중간에 뭐 기차가 정차하고 지나가고 이런 단선철도. 그래서 사실 21세기에 단선철도 참 참 낭만이 좀 있겠습니다. 네네.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낭만으로 치부하기는 중요한 기간철도망인데 네, 그래서 그만큼 사실 정치적인 뭐 판단이라고 보고 저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차라리 이제 한 김에 그래도 돈이 좀 덜더라도 당연히 복선으로 해야지 이게 단선으로 했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뭐 이게 200km짜리 4조 5천억. 그러면 이게 1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니 비용 대비 편익 효과라는 게 0.483이면 아주 낮은 거죠. 아주 낮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예비 타당성에서의 경제성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화폐 가치 할 수 있는 것만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 통합이다. 이걸 화폐 가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0.4가 뭐 돈으로 따지면 낮지만 사실은 그 외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는 뭐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을 봐놔야 된다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 교수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서 볼 때 이런 주택 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정책과 뭐 주택 정책이 좀 더 협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뭐 그 주택이라는 그런 어떤 가격 그다음에 또 인구 분산 효과라는 것이 교통과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런 부분들도 그냥 수요만 아니면 뭐 편익 비교, 뭐 분석 이런 것들로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는 뭐 10분 동의를 하는데 사실 뭐 말씀하셨던 달빛 내륙철도 같은 달빛 경우 내륙철도. 동서의 화합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광주 대구가 아니라 광주 부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보면은 그 이전 특히 뭐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사실은 약간 좀 언급이 있었던 거고요. 교통망 계획에서 좀 있었던 거긴 한데 이제 와서 또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약간의 어떤 동서 화합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이 목적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동서축을 갖다가 그냥 딱 거기서 끊어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다가는요. GTX B 노선을 만약에 부천종합 운동장역에서 기본적인 지금 뭐 가칭 D 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같이 써버리잖아요. 제가 보기엔 과부하 걸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또 정부에서 얘기한 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면은 그쪽 김포 주민들이 강남 쪽으로 빠르게 가고 싶다면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한강을 건너서 킨텍스역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GTX A 노선을 타고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킨텍스역으로 얘기를 올라가서 하더라고요. 가라. 오, 네. 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참 정말 좀 되게 해석이 네. 너무 좀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좀 기가 찰 노릇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GTX 노선이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다시 검토를 한다면 이런 건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을 좀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확정돼서 추진 중인 게 A, B, C 세 노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비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특정 지역만 이런 고속 급행에 고급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요즘 이야기하는 공정이라든지 이게 또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수도권 전체 경제력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떤 균형 발전,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 안정은 이런 ABC와 같은 그런 고속 급행 서비스를 수도권 전역이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GTX 향후 노선들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GTX 논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그리고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